안녕하십니까, 청춘돼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진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과 자동차 보험이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치료받으시려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받으시려면 대인 접수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 받고 오셔서 일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셔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꼭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매우 많습니다. 대략 20개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는 한의원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대인 접수 번호입니다. 대물이 아닙니다. 이 대인 접수 번호를 가지고 한의원에 등록을 하면 진료가 시작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도 있는데 이를 무보험 차량이라고 합니다. 불법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 1과 대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이것마저도 가입을 안 하면 무보험 차량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비해 종합보험은 추가로 대인 2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보험에는 자차, 자손, 자상, 무보험 상해, 긴급출동, 대물보상 확대 등 다른 특약이 추가로 있으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대인 2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인 무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대인 2도 보상 한도를 정할 수는 있지만 보통 무한 보상으로 하니 이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100% 한쪽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 1%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인 보상입니다. 반면 대물 보상은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책임보험의 대인 1은 상해 등급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넘어가서 치료하면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종합보험의 대인 2는 책임보험을 넘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 무한 보상을 합니다. 차수리비와 달리 사람의 치료비는 끝없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인 2가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 보상에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상해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해 등급은 한의사,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결정되고 궁금하다면 제 블로그에 가서 상해 등급 검색하면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보통 14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하면 그에 따라 상해 등급이 조정되는데 골절이 없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12등급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표는 각 상해 등급별 치료비 한도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등급이고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120만원이 치료비 한도입니다. 이 이상의 치료비가 나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손이나 자상 등이 특약으로 있으면 본인 치료를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내가 보상 한도를 넘어 치료를 더 받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상대방과 분쟁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대인 접수를 안 해준다든지 과실 비율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면 경찰서를 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한의사,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대물 대인 접수 모두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마음도 변해서 그런지 접수 안 해줘서 경찰서 가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접수번호 없이 한의원에 오면 지불보증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여러모로 번호는 대물 대인 접수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발급받고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합니다. 사고 당일에는 정신없기도 해서 통증을 모르다가 다음날 아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당일 괜찮다고 해서 대인 접수를 안 할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대물 대인 접수 모두 하고 지켜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으니 아픈 몸을 이끌고 진료를 받아볼까요? 먼저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접촉사고에 대해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상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수상일은 교통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수상일 기준으로 치료는 빨리 받으실수록 치료도 빠르고 후유증도 덜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상해 등급이 12등급이 나오는데 이는 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진료 횟수라는 것은 일주 동안에 몇 번 진료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는 심사평가원에서 상해 등급에 따라 정합니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12등급이면 수상일 이후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는 주 1회 인정입니다. 다행히도 진료기간에 한정은 없습니다. 쾌차하실 때까지 치료받으실 수는 있는데 주당 내원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맹점은 수상일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횟수가 줄어드는데 초반에 일이 바빠서 못 받고 후일에 받으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진료 횟수가 적을수록 본인의 주관적인 통증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덜 아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아프시면 참지 말고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입원 치료도 그렇습니다. 너무 아파서 입원하고 싶다면 바로 입원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일이 바빠서 참고 나서 나중에 입원하려고 하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덜 아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 보험 관련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하면 한의원에서 진료 후에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평가원이 합당한 진료인지 판단하고 보험회사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 한의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료의 적정성의 심사는 심평원에서 내리고 아까 상해 등급에 따른 진료 제한 기준도 심평원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침치료를 비롯하여 한약, 추나, 부항, 약침, 온열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다만 한약과 추나, 약침은 상해 등급에 따른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은 사고당 21일치, 추나는 20회 가능합니다. 약침은 횟수 계산법이 좀 복잡하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물, 대인 접수를 모두 받아둡니다. 그리고 사고 후 몸이 아프다면 치료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2주 동안은 괜찮다, 심했다 하며 증상이 자꾸 변합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거나 무보험인 경우는 내가 자손자상 등을 가입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차량이 별로 없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또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종합보험을 들지 않고 책임보험만 드는 차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나 업무용 차량이 책임보험만 드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비율이 예전에 들은 바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5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낮지 않나요? 오토바이는 더 심합니다. 2021년 MTN 뉴스에 나온 오토바이의 종합보험 가입률은 10%가량이고 이는 개인 오토바이까지 포함이라서 배달용만 본다면 한 자릿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타 운송수단인 ATV,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전동 휠체어 등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차, 자손, 자상, 무보험 상해 등을 가입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또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도 증가함을 볼 때 이런 특약들이 내 마음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상 청춘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